뭘 그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면서 들어오십니까, 하 대표님? 이발하셨네요? 네, 이발은 했는데 네. 그 눈빛 부담스럽습니다. 그 왜 이렇게 애정을 듬뿍 담아서 보십니까? 비행기 타셨는데? 거부하겠습니다. 비행기 타셨어요? 저 또 그 맞지도 않는 신기 또. 자, 오늘 증시 일단 뭐 호재 악재 구분해가면서 총평 한번 해주시죠. 심란할 땐 비행기도 타셔야죠. 잘하셨어요. 자, 오늘 네, 뭐 제가 수요일 날 함께 하고 있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아마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시장의 결은 뭐 이미 뭐 외국인 알고 있다 아마 그런 내용을 드렸었는데, 저는 지금의 하살표대로 연말까지 쭉 갈 것 같아요. 네, 저의 뭐 생각인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기관들은 그 연말까지 매수를 확률 되게 높습니다. 특히나 연기금 쪽은. 예, 그런 매수가 있고, 연기금이 사는 종목들이 있고, 이 외국인들이 뭐, 어제 같은 경우는 7천억, 또 그전날은 이렇게 5천억 정도 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 분석을 해보니까, 12월 초부터 지금까지 한 2조 원 팔은 것 중에 1조 원 이상인 삼성전자고,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금융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는 약간의 지난주 쇼크 때문에 좀 많이 판 겁니다. 예, 쇼크 때문에 판 거라서 그렇게 많이 추가적으로 매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 외국인 투자가들이 KB금융의 지분율이 대략 60%가 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지분 조정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미국에서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왼쪽이 코스피, 오른쪽이 코스닥인데, 가장 이상적으로 5일선을 지지하고 검정색 21선에서 눌림목이 완성이 되고 올라가는 그림이라서 지금 지수 ETF 투자가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적절하진 않거든요. 지수 ETF 투자는 이제 지수가 빨리 올라갈 때 나쁜 건 아닌데, 대형주는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데 약간 우상향이 그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열어두고, 지금은 사실 밑으로에 대한 그림보다는 위쪽으로 대한 그림이 조금 쉽지 않나, 일단은 그렇게 시장을 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조금 낙관적으로 상방이 많이 열려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낙관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네요. 네. 항상 낙관적이에요. 그렇죠. 시장을 한번 보십시오. 빨간색이 많고, 뭔가 뭐 그냥 특별히 이렇게 뭐 없지 않습니까? 두 분 보고 있으면 되게 부부싸움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 취소하세요. 상당히 취소하세요. 불쾌합니다. 사과하세요. 그런 망발을. 다음 질문 죄송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특징적으로 본 섹터나 종목들 한번 정리해 보죠. 요즘이 그 개별주 장세예요. 좀 됐죠, 지난주부터 계속. 예, 근데 오늘 오른쪽의 종목들이 지금 보면 최근에 저점 대비 50% 정도 올랐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도 이제 나오는데, 이게 사실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삼성전자는 실제로 테슬라 쪽으로 차량용 반도체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는 거고, 뭐 하나의 기사긴 합니다만은 현대차도 내년도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상태에서 자율주행 칩을 삼성 5나노 파운드리에서 생산하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예요. 이미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죠.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밑에 보면 테슬라라든지 또 모빌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주요 자율주행 관련 기업 쪽으로 차량용 반도체 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할 때 미세화 공정에서 뭐 삼성전자가 내년도에 파운드리 2나노급을 생산하겠다고 최근에 말한 거와는 좀 별개로 어차피 차량용 쪽은 조금 사양이 그리 높진 않아요. 5나노, 7나노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게 되면 이 약간은 지금 최근의 흐름 자체가 반도체 소부장의 흐름이 나쁘지가 않아요. 아시겠지만은 뭐 밑에서 조금씩 이제 저점을 찾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뭐 상반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근데 이게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거, 오늘 아침에 제가 조금 전에 그 기사를 하나 봤는데, 테슬라의 이 자동 호출 기능,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차를 이렇게 오게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이건 대부분이 국토부에서 허가를 해주는 거거든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테슬라의 스마트 솔루션 호출 기능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굳이 마다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단 뭐 일부 종목들입니다만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저는 이게 끝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오늘 좀 하나 특징이었고, 앞으로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
여기까지 잠깐 꺼내야겠네요. 왜요? 그 다음은 엔비디아하고 하이닉스 이야기라서. 네. 참 예민하셔. 아니 그냥 알아서 한번 정리해서 한번 가봐요. 아이고, 또 이게 앙탈 부리지 말고. 디카가 있어야 이게 또 좀 방송에 좀 뭐, 예. 그래, 알았어요. 그럼 아니 근데 네. 오늘 제가 어제도 그렇고 2차 전지가 정말 많이 빠져서 이것도 많은 분들이 또 희망 가지고 있다가 힘들어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네. 다행히 또 다시 반등이 좀 나왔어요. 어떻게 근데 여기 좀 보면은 네. 이게 바닥권에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 뭔가 더 큰 하락이 기다리고 있나 싶기도 하고. 이미 이제 LG엔솔 빼고 나면 연신저가 종목이 정말 많습니다. 예, 정말 많고 어제 이슈입니다만 어제 이제 미국 트럼프 인수팀에서 배터리 소재까지도 관세를 부과하고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네. 관세 부과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제 엎친 게 덮친 게 사실 현실화된 건 아닙니다만 이제 워낙 지금 시장 자체가 과연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본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그런 액션. 그래서 과연 첫 번째 액션이 뭘까에 대한 것도 되게 궁금한 겁니다. 첫 번째 액션은 뭐 아마 추정컨대 거의 1기 때와 비슷하기로 이제 지구 온난화 관련해서 온실가스 배출 관련된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을 탈퇴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부양 정책을 펴기 위해서 기존의 바이든 행정부의 IRA 정책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조금을 축소한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근데 트럼프 2기의 가장 큰 핵심이 관세 일상이다 보니까 네. 이제 인수팀에서 그럼 전기차 광물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고 대신 이제 나중에 동맹국가자 협상한다는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어제 약간 제가 생각으로는 LG엔솔은 그나마 괜찮았는데 약간 소재 중에서 조금 뭐 예를 들어서 개인들 좀 비중이 많은 꼭 개인들 비중은 아니고요. 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 상당히 대량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에코프로 HN이고요. 예, 에코프로 BM인데 이게 12월 기준으로는 지금 대형주 장세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부진한 흐름이 있고 이런 관점에서는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2차전지 그렇게 재거래 재료는 되게 많은데 결과적으로는 메탈 가격이 올라야 되는 그런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주식들은 사실 모멘텀만으로도 주가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국내 대표적인 2차전지 소재 기업들 뭐 네.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뭐 LG화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실적이 대 인도하다 보니까 그러한 뭐 좀 부담이고 주가는 사실 이게 지금 월봉을 보면 이거 차트 볼 건 아니긴 아닌데 글쎄요 뭐 계속 그냥 저점이 잡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제 유독 특정 펀드 쪽에서 좀 강력하게 매도가 많이 포착이 됐거든요. 기관 네. 쪽에서. 예, 근데 그 투매적인 물량은 어제 이슈로 좀 일단락됐지 않나 그리 보면서 적극적인 투자 관점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LG엔솔이 올라간다고 해서 나머지 소재주가 다 따라가는 건 아닌데 또 하나의 모멘텀이라면 이건 CS2025에서도 일정 부분 2차전지 쪽은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 거 조금 모멘텀 플레이로 소재 종목은 조금 더딜 수 있고 뭐 개별주들 뭐 예를 들어서 원통형이라든지 기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내년도에 또 그림이 좀 많이 있죠. 예, 오늘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자동차 이야기 때 좀 할 건데 토요타, 닛산하고 합병하는 이슈 있잖아요. 네네. 네, 혼다 쪽 미국 쪽 배터리도 사실 LG가 들어가는 거고 뭐 그리 따지게 되면 사실 그렇게 끝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시기적으로 일단은 최근에는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되게 큰 돈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작은 어떤 노이즈에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많았다. 그리 분석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적극적인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데 거꾸로 보면 지금 와서 비중 줄이라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힘들어도 버텨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엔비디아로 넘어갈까요? 네,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수모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에이, 뭐 수모까지야. 수모죠. 브로드컴한테 지금 브로드컴한테 해갖고 지금 시장이 어떻게 에이직 반도체 테마주를 양산하겠습니까? 되게 기분 나쁜 거거든요. 아니 브로드컴 주주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일이죠. 뭐 그렇죠. 뭐 1년 내 가장 화려했던 이틀이었으니까. 예, 1년 중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 기준으로는. 뭐 anyway. 근데 브로드컴 투자하는 국내 사학개미 많지 않았을걸요? 그렇죠. 거의 안 봅니다. 그치. 왜냐하면
뭐 1년 동안 안 움직이던 에이직 반도체 관련주를 누가 보고 있었겠어요? 뭐 어쨌든 간에. 근데 요거는 왜 그러냐면 오늘 기사긴 한데 이게 사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약간 젠슨왕 CEO가 약간 거짓말쟁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4세대 이 블랙웰을 말하는 건데 원래 1분기라 그랬다가 지금 또 2, 3분기라 그랬다가 계속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여기 보면은 GB200에 대해서 설계 최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게 되는 게 이제 한편으로 놓고 보면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엔비디아가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이후에 한 달 동안 시장에서 트럼프 피해주로 약간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규제 이슈가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좀 있다 보니까 뭐 설친대 여친격으로 관련 주들의 흐름 자체가 좀 제한적인데 국내 정시 관점에서는 사실 여기에 그렇게 반응은 안 해요.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오늘 하이닉스가 조금 빠진 건 어제 혼자 많이 올라서 그런 거 믿습니다. 오늘도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외국인 매수는 들어와 있는 거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도 외국인 매도는 있었어요. 다만 어제 이제 기관 매수가 조금 외국인 매도가 조금 많은 상태에서 기관 매수가 덜해서 그런 거고. 근데 이거는 그냥 흘릴 게 아니라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갈 거는 아이고 없네. 그냥 뭐 대충 주가를 보면 아니까 엔비디아가 25년도에도 아마 4위권에는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염려하는 거는 뭐냐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좋은 거는 엔비디아가 아니어도 한국의 반도체주를 투자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 기업들이 몇 개 더 생긴다는 겁니다. 아까 뭐 브로드콘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이제 압도적으로 엔비디아만 가던 시대, TSMC만 가던 시대. 그러니까 TSMC도 지금 주가는 $200로 가장 최고가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SK 하이닉스도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이제 TSMC에다가 메모리 갖다 줘가지고 AI 가습기 만든다 하는 거, 우리가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하이닉스도 이제는 후공정, 어드밴스드 패키지 해가지고 오사트 쪽으로 투자하는 흐름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해석할 때 25년도 엔비디아를 바라볼 때는 지금 $130 정도 깨면은 매수는 똑같습니다. 저는 의견 사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 탄력성 면에서는 조금 보류할 수 있고 또 거꾸로 한국의 투자가 분들이 엔비디아 오르면 하이닉스 오르는 요 공식은 조금은 이제 분산이 되게 됩니다. 네. 일단은 엔비디아는 현재 수준에서 이 블랙홀에 대해서 깔끔하게 뭔가 이벤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생각보다 다른 섹터 대비해서 조금 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부터 계속됐냐. 원래 9월달이라 그러다가 9월달, 10월달에 또 TSMC하고 노이즈 나왔다가 또 지금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온다는 거는 현재 지금 블랙웰 쪽에서 약간 노이즈가 계속 있다는 거거든요. 네. 요건 인지하시고 가시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SK 하이닉스나 기존의 엔비디아 향으로 좀 움직이던 종목들에 대한 투자 전략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짜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보면 최근에 HBM4로 넘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아주 이 종목이 기관들의 어떤 농탕질에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혼을 뺀 종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테크윙이라는 종목이거든요. 그 테크윙은 아시겠지만 후공정 쪽에서 HBM으로 들어가면 큐브 프로브 카드죠. 예. 큐브 서킷이죠. 그걸 만드는데 최근에 기관들이 그러니까 읽는 게 있어요. 다 똑같아요. 주가는 올라왔지만 사실 테크윙도 IR에서 지난번에 HBM에 대한 큐브 프로브에 대한 매출 전망이 약하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알게 모르게 자기들끼리 쑥닥쑥닥 IR 하면서 기관들 손질을 쳤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조금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HBM 관련주들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PSK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이스페타시스는 지금 개별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투자 모멘텀이 조금 애매하고 기타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약간은 사실 다른 것보다 많이는 안 가요. 그래서 지금은 HBM 관련주 같은 경우는 서킷 어셋을만 좀 많이 갔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ISC나 TFE 가는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군데 말씀하신 대로 그냥 엔비디아 밸류체인, 엔비디아 관련주, 이오테크닉스, 테크윙, PSK 홀딩스, STI, HPSP, 한미반도체, 요런 결로 가던 그림에서는 약간은 좀 시장 자체가 쉬고 있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제 생각으로는 엔비디아의 주가 자체가 아직은 조금 애매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남아 있어서 그 부분 염두하시고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접근 자체는 사실 상당히 개별 플레이로 저는 움직이고 있다 그리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주도주가 강한 종목이 바뀌기는 하지만 결국 이 AI라는 테마에서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재는 AI를 대체할 만한 강력한 테마가 없죠.
예. 양자가 그 다음을 잇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근데 그 둘은 이제 조금 다르겠죠. 예. 이건 이제 AI는 하나의 트렌드가 되는 거고, 양자 컴퓨팅 관련주는 뭐 지금도 보면 미국에서 주가는 계속 잘 가고 있어서 그쪽과 미국 쪽은 계속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이거는 이 AI는 우리가 실생활에 들어와 있는 거고, 양자는 아직까지 들어오기에는 계속적으로 기술 개발하는 과정이니까, 양자는 연초에 좀 발생할 수 있는 약간 우리가 테마성 종목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AI라든지 생성의 AI는 진화가 계속되는 글로벌 투자가들이 가장 몰려있는 섹터다.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내일장 다음 또 있습니다. 다음 또 있어? 네, 더 있습니다. 내가 미안해. 아니 또 그렇다고 옆에서 그렇게 째려볼 건 없잖아요. 저는 다 확인하고 왔습니다. 미안해. 네, 우리 저 하 대표가 이렇게 많은 부분을 알 거라고 생각을 내가 잘 못했지. 제가 이거 일주일에 한 번 올라고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2주에 한 번으로 하면은 더 커지나요, 정성이? 그러면 이제 뭐 돈을 못 버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뭐 그래요. 자동차가 오늘 오르는 걸 보면서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네, 어제 오늘 몇 가지 기사를 합쳐봤는데, 혼다, 닛산, 미쓰비시.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세 개의 기업이 1+1+1은 우리가 알고로는 3인데, 그쵸, 산수로 치면. 근데 제가 볼 때는 1+1+1이 결과적으로는 3이 아니라 1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대차가 올랐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자동차 회사가 10개가 넘습니다. 예, 보통 상당히 많은데, 일단은 합병을 하게 되면 미국판 스텔란티스가 생기게 됩니다. 이 스텔란티스가 이제 2008년을 리만 사태 이후에 뭐 이탈리아 피아트라든지 또 미국의 클라이스라든지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만든 연합, 미국 3위, 전 세계 4위의 자동차 회사인데, 이게 이제 SDI랑 지금 같이 하고 있죠. 근데 대표 차종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계속적으로 아직 확실한 건 아닌데, 오늘 아침 외신 보도를 통해서 혼다나 닛산이나 미쓰비시가 합병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내용입니다. 혼다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혼다가 우리 세단으로 보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게 혼다 어코드 시리즈가 있고, 그 옛날 소나타급이고, 그 다음에 SUV로 가면 거의 CRV라는 게 있습니다. 예. CRV라는 SUV가 하나 있어요. 그래요? 근데 실제적으로 혼다도 토요타에 비하면 거의 치고 가지 못합니다. 거의 소형차가 좀 많고, 일본 혼다가 보면 거의 그 그러니까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조그마한 차들 좀 많이 만드는 게 특징이고요. 닛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아시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뭐 사연이 많은 기업이잖아요. 닛산이 그렇지. 네. 르노 닛산. 네, 옛날에 그 뭐 누구야? 카를로스 곤. 뭐 갑자기 잡혀가고 뭐. 뭐야? 나 얼핏 이렇게 탁 나오는데 준비한 분이 그러면 안 되죠. 카를로스 곤. 저 이탈리아 쪽 사람들은 조금 유럽 분이죠. 그런 걸로 알아요. 카를로스. 나는 그 기억나는 거밖에 없어. 탈출한 거 네, 일본들. 뭐 탈출한 걸 그만큼 닛산은 여전히 구조조정 및 파산설이 나오는 기업이고요. 미쓰비시는 원래가 이 그룹이 엄청 큰 그룹인데,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으로 보니까 연간 80만 대 정도 만든다고 해요. 제가 삼성증권 자료를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합치게 되면은 이제 차량 대수는 850만 대. 그러면 현대차가 연간 전체 합쳐가지고 800만 대 전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순위로만 놓고 보면 MS로는 16위까지 올라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단순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북미 기준으로 현대 기아차는 MS 기준으로는 한 11% 정도입니다. 올해가. 네. 그래서 지금은 3, 4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합치게 되면 현대차한테 밀릴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똘똘한 애들이 합쳐가지고 만들어지는 연합급하고, 이런 말은 조금 그렇습니다만, 뭔가 사연이 있는, 한계점이 있는 기업들이 합병했을 경우에는 점유율 측면에서는 조금 뛴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시장의 관점에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어떤 이슈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반사에 대한 가능성을 더 많이 베팅하는 모습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토요타가 전 세계 1위고요. 연간 1000만 대 정도의 자동차를 꾸준하게 판매하는 기업이고, 그런 상태에서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일본 기업의 이 불확실한 합병이 3이 아니라 결국에는 1로 갈 수 있다는 것도 시장의 그러니까 이거죠. 3이었다면 현대 기아가 빠지는데, 합쳐서 3이 아니라 오히려 1이 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묻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하루 전날 기사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제일 예민한 게 뭐냐 하면 그 탄소거든요. 탄소 포집. 네, 탄소 포집 포함해서 트럼프가 어제 하루 전날에도
CCUS라고 해가지고 탄소 포집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IRA 법안을 유지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반대로 뒤집으면 유럽에서 최근엔 올 7, 8월 달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 자체를 강화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유럽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유럽 차들보다 유럽 그 EU에서 근거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작은 차종이 누구냐면 기아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현대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흐름이 있다 보니까 오늘 제가 생각할 때는 뭐 20만 원대 딱 보면 자동차 3개 올랐을 겁니다. 부품자 안 오르고. 현대, 기아, 모비스까지 오른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주가 그럼 계속 갈 수 있겠습니까? 뭐 기아 10만 원까지인데 그것 같지는 않고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눌렸다가 다시 좀 회복하는 과정에서 오늘 자동차와 금융주가 좀 반응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 투자론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당장 기아나 현대차를 적극적으로 매수할 필요는 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유자의 관점에서 워낙 한 2, 3개월 좀 멈춰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격하게 되면 오히려 또 비싸게 사거든요. 자동차가 12월 달에 실적을 가지고 올라갈 확률은 되게 낮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현대 기아가 대부분 배당 기준을 연말보다는 이 분기 쪽으로 많이 돌려놨기 때문에 주주 진화 정책으로 갈 확률은 낮고 다만 이번 주에 일부 밸류 관련 자금 집행이 좀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금융주와 함께 자동차 쪽으로 이건 아마 제 생각으로는 기관들이 좀 샀을 것 같은데 그런 관점으로만 보시고 근데 요 이슈는 단순하게 현대 기아에 꼭 앞으로 무조건 수혜다는 아니고 일본의 이 합병 자체가 현대 기아한테 숫자로 나오는 점유율 16%와 16%에 뒤진다고 우려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친구의 합병이기 때문에 3의 시너지 효과보다는 1의 시너지 효과에 거칠 수 있으니 일본 기업의 자동차 합병 자체가 현대 기아한테는 위협은 아니다. 이게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자, 마지막 그러면 업종. 마지막 섹터 업종. 또 요거는 있어요. 요거는 오늘 너무 무리하셨네, 하 대표. 진짜 지금 종목이 많아. 바빠. 내일 아침에 뜰 것도 보여요, 지금. 그래요? 뭔가요? 우리 하 대표의 촉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침에 안 불러주시니까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내일 올래요? 내일 바쁩니다. 자, 유리기판은 너무 오버할 필요는 없고요. 내일 옵시다. 아니. 왜? 내일은 안 돼. 금요일은? 아니. 어쨌든 봅시다. 갑자기 그것도 예. 유리기판은 지금은 오늘 이번 주에 많이 반영이 됐어요. 네. 반영이 됐는데, 이는 SKC의 주가하고 반영이 됐는데,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고, 제가 지난번에 요때 한번 가져왔었거든요. 그때는 보조금 받을 때고, 이제는 조금 더 원래 인텔이 26년이라 그렇고, SKC는 지금 26년이지만 빠르지면 25년이거든요. 그래서 25년도에 다시 한번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조금 더 힘을 좀 발휘할 것 같습니다. 연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번 주에 미국의 브로드컴이 실제적으로 유리기판 양산 쪽으로 간다고 하다 보니까 이번 주 좀 뛰었는데 지금 당장 접근할 건 아닙니다만은 이게 반도체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부담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메모리 가격이 안 좋잖아요. 그럴 땐 대부분이 뭔가 새로운 기술에 대한 모멘텀 플레이로 가는 거거든요. 실적을 떠나가지고 양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율주행도 마찬가지. 그게 돈이 돼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연초다 보니까 이제 신기술에 대한 모멘텀이니까 그렇게 보시고 유리기판은 사실 주가가 이번 주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제가 볼 땐年초에 다시 한번 좀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염두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내일장 체크 포인트. 아이고 이 질문을 하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내일장 체크 포인트. 근데 요즘에는 제가 왜 이런 걸 많이 안 드리냐 하면은 지금 시황은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러긴 한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워낙 최근에 흐름에서 몇 가지에서 FOMC에 우리가 주목을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금리는 스몰컷으로 거의 90% 이상이 0.25. 0.25로 가는 거니까 지금 4.75 수준의 미국 기준금리는 이제 상당 기준으로 4.5까지 내일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이 연설도 예정되어 있고 이렇게 점도표도 예정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3월 달에 찍은 거예요. 9월 달일 건데 요때만 놓고 보면 내년도에 3번 정도 인하하는 구조입니다. 최소 3번. 왜냐면 상단이 3.5니까. 그러면은 내일 미국이 금리 인하하게 되면 상단이 4.5거든요. 그러면 스몰 컷으로 하게 되면 4번, 중간에 피크도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보통 3회인데
최근에 이제 2번 한다 그래가지고 조금 국채 금리가 많이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은 미국장이 그 FOMC 결과가 끝나고 나면 파월 의장 기사도 잘 들어보시는데 이 점도표가 공개가 되는데 과연 점도표의 상단이 3.5 이상인가 이하인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이면 현실적으로 숫자만 놓고 보면 내년도 미국의 기준금리는 최소한 6월 달까지는 인하할 확률이 낮습니다. 예, 그게 보이는 거. 물론 점도표는 건 계속 변하긴 한데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최근에 미국이 이제 은근슬쩍 12월 초중순부터 미국이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내리겠지만은 내년도 금리 인하 속도를 둔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왔었어요. 넘으면 안 되는 4.45까지 왔다가 밤에 잠깐 멈췄는데 과연 내일이 미국의 FOMC 회의를 하고 나서 점도표가 공개되고 났을 때 이게 선반영으로 다시 내려오는지 아니면은 오히려 더 안 좋은 소리 해가지고 점도표를 여기다 많이 찍어놔가지고 위에다가 그래가지고 다시 이게 치고 가는지가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어떤 종목들한테 많이 영향가 되냐면 중소형 경기 민감주들요.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증시 흐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일단은 우리나라가 시가총액 1위, 2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어쨌든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이 지금도 여전히 한 달 동안 좀 부진한데 이 기업의 주가가 다시 안정적으로 145달러가 들어오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 그러면 그냥 똑같아요. 그 삼성 하이닉스 1% 오르다가 2% 빠지고 계속 그런 수급이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우가 아까 말한데 다우를 보고 우리나라가 투자를 쓰지는 않습니다만 다우가 지금 9개월 연속 하락 일수는 뭐 아마 올해의 기도 처음일 겁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에서는 이 미국의 금리나 속도 둔화에 대해서 계속 경계하는 모습이거든요. 과연 근데 다우가 오른다고 한국이 오른 건 아닙니다만 다우 종목에는 금융주도 많고 엔비디아도 있고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게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변곡점으로 가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흘리시더라고요. 봐, 반등하고 잠깐 눌렸죠? 지난주에 네. 목금 월화 눌린 겁니다. 오늘 수호에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그럼 그 앞에다가 그렇게 해야지. 목금 반등, 뭐 월화 눌림 이렇게 하셔야지. 저게 언제 어떻게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 미안해요. 내가 불신이 좀 큰가? 반등 눌림 반등이잖아요. 네. 그럼 반등이네요. 내일? 네, 쭉 갑니다. 내일서부터 쭉 올라간다. 조금씩 가겠죠. 정확히 얘기해봐요. 나 예민해 그런 거에. 조금씩 가는 겁니까? 아니면 내일서부터 반등이 추세가 천천히 만들어집니까? 갑니다. 천천히. 이게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막 적극적으로 사는 장세가 아니니까 천천히 가고 그냥 그러나 어쨌든 계속 오른다. 네,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하고 이제 큰 거는 많이 안 오르고 이렇게 잔잔바리들 조금씩 오른다.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끝에 가서 소심해지시네. 아니, 제가 다 이렇게 하바 드린다니까요.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드러나 봅시다. 이 지금 주목해야 될 종목 뭡니까? 이게 이제 지난주 편인데 네. 지난주 편에서 보게 되면 이제 어쨌든 2365는 확인을 했고 지금 2450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장은 지금 계속적으로 요렇게 가 있잖아요. 이거 뭐 맞춘 거 자랑이 아니라 이번 주 일주일 동안 놓고 보면 조선, 전력, 바이오, AI 자율주행했단 말이죠. 밑에 틀린 것도 있습니다. 틀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한 일주일 동안은 제가 주간 한 번 인사드리니까 일주일 동안은 요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방어적 대형주란 게 뭐냐 하면은 약간 그런 거거든요. 금융주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방어주입니다. 그러니까 폭등을 하진 않고 급락에 따른 하방 지지 정도가 될 것 같고 네. 개별주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시세 지금 움직이는 거 보면 거의 CS2025에 대부분 포커스를 맞춘 종목들이거든요. 로봇도 네. FS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외국인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도는 하지만 투매는 없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외국인들이 한국의 전국적 불화성에 매도를 했으면은 이 정도로 안 팝니다. 근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매도를 하는 이유는 최근에 언론에서 확인된 그 내용입니다. MSCI에서 한국의 비중을 줄일 수 있다. 이미 저는 그걸 줄이고 있다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역대급 매도 수급을 최근 6개월 동안 10조가 넘는 매도를 얻어맞은 것도 결정적으로 MSCI 기준으로 한국의 비중을 줄이는 상태에서 가장 줄이기 쉬운 삼성전자 그리고 12월 대선 전국 불확실성 이후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것처럼 보이지만 어제까지 2조 5천억을 팔았는데 그 2조억 판 것 중에서 절반 이상이 삼성전자 그리고 남은 절반의 절반 이상이 전부 다 금융주들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주식을 다 판 게 아니라 그냥 그 특정 섹터를 팔기 좋은 쪽으로 팔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금융증권주는 오히려 사야 됩니다. 전기전자 쪽은. 이제 바닥 다 찍었어요. 눌림목은. 뭐 금융주라 그러면은 꼭 어제 KB금융이나 은행주들. 그렇습니다. 보험 말고 은행주. 이 보험은 왜 그러냐면 삼성 밸류업은 많이 해줄 수가 있는데 보험이 대표적인 경기 민감업종입니다. 네. 민감업종이라서 일단 지금 글로벌 시장 25년도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 미만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오히려 금융 쪽은 상대적으로 나은 거고 청권주 같은 경우는 2개 정도 종목을 봅니다. 제가 보는 거는 016360 삼성증권하고 키움증권 정도만 봅니다. 이렇게 뭐죠? 이 종목 코드 네. 얘기하실 거면은 모든 종목을 다 얘기를 해보세요. 딱 자기가 하는 거 하나만 딱 하고서는 다른 거는 종목 얘기하지 마시고. 뭐 물어보십시오. 기아. 000270. 알테오젠. 자, 그래서 아이, 그러면 안 되지. 아유, 참 죄송합니다. 아니 금방 우리 하 대표의 네. 그 얇은 그 층을 드러나게 하면 안 되죠. 네. 미안해요. 아직 우리 세상을 덜 살았어요. 죄송합니다. 한 번 딱 맞출 때 오 하고 바로 그렇지, 끝내셔야 거기서 되는 거예요. 끝내야지. 그래요. 해봐요 그다음에. 그리고 순환 쪽은 저는 이 친구들이 지금도 계속 진행된다고 봐요. 이 오타가 좀 있는데 자율주행 쪽 오늘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신 거꾸로 놓고 보면 일단 크리스마스 다음 주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한 종목이 있는데 그 SOS랩이 상한가를 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너무 많이 올라 버렸어요. 하지만 이게 또 연초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마 연말 크리스마스 전후에 좀 주가 눌려주면 좋을 것 같고 생성 AI도 똑같은 결입니다. 지금 붙으면 제가 보니까 고생할 것 같아요. 왜냐면 대본이 따블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게 보는 거고. 그나마 이제 오르지 않은 섹터가 CS 앞두고 뭐가 있을까 보면 그나마 로봇이 좀 있는데 로봇은 잘 고르셔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는 로봇이 주도주가 아니라서. 그렇지. 예, 이건 정말. 그리고 일단 소규모라. 네, 그런 시총도 작습니다. 좀 짧은 노림인데, 근데 테마성 관점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연말 전에 한 번 더 시세가 뛸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번 주 가장 허도가 된 CCUS와 요 양자컴퓨터 같은 경우는 지금은 시세가 다 났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났는데, 미국에서는 양자컴이 안 죽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주가 잘 아시겠지만 안 죽어요. 예, 안 죽는 거기 때문에 계속 좀 갈 수 있고. 근데 이번 주에 워낙 그 연간 대비해서 높은 수익률을 보였기 때문에 볼 수가 있고, 이 탄소 포집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1월달 테마로 다시 등극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는 왜 그러냐면, 어쨌든 1월달에도 많은 투자 관심들은 미국이 IRA 보조금 폐지 이슈에 대해서 계속 이슈가 될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거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뭐 종목들은 좀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번 주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은데, 1월 달에 다시 볼 섹터지 않나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이고 오늘도 고생하신 우리 양봉 선생님. 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아유, 정말. 그런데 가능한 오타는 좀 잘 정리 좀 해주세요. 야. 생성형 мя는 뭡니까? 저 AI를 표현하려고 했던 거죠, 마음은. 띄어쓰기를 안 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 근데 저게 자동으로 자꾸 바꾸지 않나요? 저 AI 자동으로- 치면은 자꾸 мя로 바뀌거든요. 아니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저거 생성형 AI를 저 못할 거야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생성형 냐 이게 뭔가 새로 아유. 들어보는 단어거든.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서 뭔가 힌트가 있는 건가? 이거 이제 막 조사하시거든. 시간 낭비를 하게 되면 안 되죠. 예. 네, 반성하세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자료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신 하 대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